오늘은 추인과 법정 추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추인이란 사후승낙을 말합니다. 그래서 추인은 계약을 유효한 행위로 만들기 하기 때문에 계약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제3자, 전득자에게도 누구에게나 추인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인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 맞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취소권의 행사는 처음부터 무효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취소권의 행사는 반드시 계약 상대방에게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권의 행사를 전득한 제3자한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자, 취소권의 행사는 계약 상대방에게만 할 수 있고 추인권의 행사는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 제3자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은 추인이고 계약 상대방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은 취소권의 행사입니다. 자, 이걸 반드시 구별하시고, 자, 이 시간에는 추인에 대해서 합니다. 추인은 무조건 유형이 크게 4가지로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적 무효에서 추인은 절대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추인해도 여전히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무효에서 추인은 추인할 수가 있으나 추인할 때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절대 처음부터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 사유에서의 추인은 처음부터 유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묵권 대리에서의 본인의 추인이 있습니다. 묵권 대리 있어서 본인은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데 묵권 대리에 있어서 묵권 대리가 내가 대리권도 안 줬는데 계약을 아주 유효하게 잘했답니다. 그러면 본인은 얼른 추인할 수가 있죠. 그때 본인의 추인은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묵권 대리에서의 본인의 추인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처음부터 가버립니다. 그래서 추인은 크게 4종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추인은 절대적 무효에서의 추인은 절대적 무효의 범주에 해당하는 법률의 유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법률의 유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다음에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그 다음에 강행규정에 위반한 무효인 법률행위, 확정된 무효인 법률행위,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이런 유형이 나오면 이건 절대적 무효에 해당합니다. 자,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법률은 반드시 언급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건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사회질서의 위반인 무효인 법률행위, 그 다음에 적극 가담에 의한 이중매매, 적극 가담, 적극 기망에 의한 이중매매. 자, 이것도 무조건 절대적 무효죠. 자,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 그 다음에 강행규정에 위반한 무효인 법률행위, 강행규정 위반, 불법 조건, 확정된 무효, 그 다음에 반사회질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극 가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절대적 무효에 들어갑니다. 절대적 무효에 들어가는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여전히 무효가 돼서 추인할 수가 없지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절대적 무효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사회질서에 위반된 무효인 법률행위, 확정된 무효의 법률행위,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적극 가담에 의한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이를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추인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지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에서는 추인할 수 없다. 자, 이러면 상대적 무효는요. 상대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아닌 일반적인 무효를 다 상대적 무효라 그럽니다. 상대적 무효의 가장 큰 특징은 선의의 제3자에도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일반적인 법률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무효 하면 별도로 말이 없어도 무효인 법률행위 이런 말이 나와도 상대적 무효로 가야 됩니다. 일반적인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인하면 이제는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예전에 무효였던 것이 유효로 바꿔지진 않고 추인할 때부터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무효에서는 반드시 시험자가 상대적 일반적 무효행위의 추인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계약 시부터 유효가 된다.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 무효에서의 법률행위 추인은 무효행위 추인은 명시적인 추인도 인정되고 묵시적인 추인도 인정됩니다. 명시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말하는 것이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표현하는 것을 명시적이라고, 명확하게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는 묵시적인 표현이라 그럽니다. 명시적 추인도
인정되고 묵시적 추인도 인정됩니다. 자,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무효 원인이 소멸한 뒤에 하는 것이 추인이겠죠. 자,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반드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처음부터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상대적 무효행위의 추인은 처음부터 계약 시부터 법률 행위 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추인 시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된다. 자, 비진위 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 추인한 때는 자, 당연히 추인했으니까 그때부터라는 단어가 나와야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자, 허위 표시에 의한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추인한 경우에도 당연히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나와야죠. 새로운 매매 계약으로 한 것으로 본다. 처음 시부터 법률 행위 시부터 유효인 계약으로 된다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상대적 무효에서는 처음부터 법률 행위 시부터 계약 시부터 유효인 법률 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추인할 수는 있으나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는 세 번째 미성년자의 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추인할 때는요, 반드시 성년이 되고 나서 추인해야 됩니다. 미성년자의 추인은요, 미성년자는 취소권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지만 추인을 하려면 취소 원인이 소멸된 뒤에 해야 됩니다. 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하여야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고 나서 추인을 해야 추인의 효과가 인정됩니다. 자,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미성년자는. 자, 미성년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부터 생긴 채무를 이행을 했답니다. 채무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자, 자기가 채무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이건 추인의 효과가 없습니다. 추인의 효과가 있으려면 성년이 되고 나서 채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는 추인할 수가 없다. 하지만 법정 대리는요.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는 친권자로서 부모를 말합니다.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추인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반드시 취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자, 취소 사유가 종료된 후에만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법정 대리인이 문장이 나오면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고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미성년자는 취소 사유가 종료된 뒤에 추인을 해야 됩니다. 취소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취소 사유에서의 추인이 있습니다. 취소 사유에서의 추인은요,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취소 사유는 몇 개가 있는데 착오, 사기, 강박이 있죠. 착오, 사기, 강박은 반드시 취소 사유인데 취소권을 행사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추인을 행사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추인은 소급효가 있습니다. 자, 상대적 무효에서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이 추인할 때 새로운 계약으로 되지만 취소 사유에서의 추인은 처음부터 유효가 돼버립니다. 하자가 치유가 된다 그랬죠. 착오, 사기, 강박이 없었던 것으로 그 계약이 처음부터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에서의 추인은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딱 정리하죠. 자, 취소 사유에서의 추인은 처음부터 계약 시부터 법률 행위 시부터 유효가 돼버린 추인입니다. 자, 그러나 취소 사유에서 먼저 추인을 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되는 법률 행위지만 취소 사유에서 먼저 취소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 계약은 이제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처음부터 무효가 되면요, 어떤 무효 행위의 요건이 갖춰지면 다시 추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추인은요, 무효인 행위의 추인으로 봐야 됩니다. 무효가 된 것을 추인한 거예요. 무효가 된 것을 추인하면 그때부터 추인할 때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정리하면 취소 사유에서 먼저 추인을 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돼서 두 번 다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취소 사유에서 먼저 추인을 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되기 때문에 유효인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취소권을 먼저 행사하면 취소 사유에서 취소권을 먼저 행사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무효인 행위에서 추인할 수 있다겠죠. 일반적인 상대적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무효인 행위를 다시 추인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 추인은
추인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로 가야 됩니다. 자, 아주 어려운 건데 차분히 생각하면 정리가 됩니다. 자, 취소권 행사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에 추인할 수 있죠.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에 추인도 가능합니다.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취소가 됐답니다. 적법하게 취소가 된 후에 그러면 무효가 됐죠. 자, 그 의사표시를 다시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추인할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된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다시 한번 취소 사유 정리하면 취소 사유는 차고, 사기, 강박에 해당한다. 차고, 사기, 강박을 먼저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취소할 수 없다. 하지만 차고, 사기, 강박의 법률행위를 먼저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이 무효인 행위를 자, 요건에 맞으면 다시 추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추인은 무효 행위의 추인이 되기 때문에 추인 시부터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자, 정리하면 되겠죠. 자, 무권 대리에서의 본인의 추인이 있습니다. 무권 대리의 본인의 추인은요, 본인이 추인을 해버리면 이 무권 대리가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갑니다. 이게 무권 대리에서의 본인의 추인도 처음부터 법률 효과가 인정됩니다. 계약 시부터 소급한다 그러죠.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무권 대리, 무권리인 대리 또는 무권리인 행위에서 본인이 추인하면 처음부터 계약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 권리자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에서 처음부터 계약 시부터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됩니다. 무권리자의 본인의 추인은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취소 사유에서의 추인도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하지만 취소 사유에서 먼저 취소권 행사하면 그건 처음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무효인 법률행위 다시 추인할 수가 있다. 추인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자, 취소 사유에서 먼저 추인하면 두 번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추인을 먼저 하면 계약이 깨끗하게 유효가 되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됩니다. 하지만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다. 하지만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무권리자의 본인의 추인도 처음부터 무권 대리의 본인의 추인도 처음부터 계약 시부터 법률 행위 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반드시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죠.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항상 언제든지,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법정 대리는 취소운이 종료된 전에도 취소운이 종료되기 전에도 추인과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법정 대리는 취소운이 종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무조건 틀리죠. 법정 대리는 친권자 부모로서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 추인에 대해서 합니다. 법정 추인은요, 아주 쉽습니다. 법정 추인이라는 말은 자, 본인 당사자가 추인을 명확하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행위로 어떤 행동으로 이행의 효과를 발생시키며 그것을 추인으로 간주해서 자,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행을 했다든가 그 계약을 다시 양도를 했다든가 등기를 했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면 추인했다고 인정될 수가 있죠. 어느 한 행위가 추인의 효과가 인정되는 것을 법정 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 추인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구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하는 행위라야지만 법정 추인이 됩니다. 법정 추인은 반드시 취소권을 행사하는 사기를 당한 자, 강박을 당한 자가 취소권 행사하죠. 사기, 강박을 당한 자가 하는 행위가 법정 추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정 추인을 물어보는 문제는 사기를 당한 자 또는 강박을 당한 자, 즉 취소권자를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취소권자가 하는 행위가 법정 추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법정 추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정 추인에 해당하면 추인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취소가 안 됩니다. 자, 법정 추인에 해당하는 문제는 반드시 누구를 찾는다? 취소권자를 찾습니다. 주어가 반드시 취소권자여야 돼. 취소권자는 사기를 당한 자,
강박을 당한 자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다시 맺었다든가 경계 계약이라 그럽니다. 경계를 계약을 다시 맺은 거라 그럽니다. 계약을 다시 맺었다든가 또는 취소권자가 사기 강박을 당한 자가 채무를 이행했다든가 취소권자 사기 강박을 당한 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했다든가 또는 취소권자가 담보를 제공받았다든가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다든가 취소권자가 채권자로부터 강제 집행을 한 경우라든가 취소권자가 사기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중도금을 순순히 지급했다든가 취소권자가 사기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소를 제기했다든가 취소권자가 사기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잔금 채무의 보증을 위해서 보증을 세운다든가 취소권자가 사기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았다든가 이러한 행위는 취인을 전제로 하겠죠. 그래서 두 번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법정 취인이라고 합니다. 자, 법정 취인 문제는 자, 사기를 당한 자, 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 곧 취소권자가 누구냐만 찾으면 되죠. 그 자가 하는 행위가 법정 취인이 됩니다. 법정 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요. 자, 취소할 수가 있겠죠. 법정 취인이 해당하지 않으니까. 법정 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기를 친 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자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은 아무런 행위가 아니겠죠. 이것은 법정 취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취소권자의 상대방이라는 것은 사기 강박을 행한 자죠.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법률 행위로 인해 권리를 양도했답니다. 자, 이거는 아무 관계가 없죠. 취소권자가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잔금 채권을 병한테 양도했답니다. 이거는 법정 취인이 아니죠. 취소권자가 하는 행위가 법정 취인입니다. 자,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했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취소해버렸죠. 그래서 상대방이 행한 경우는 법정 취인이 아니다. 취소를 행한 자가 하는 행위는 법정 취인이 아니다. 반드시 법정 취인은 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가 취소권자가 하는 행위를 찾으면 됩니다. 이것을 법정 취인이라 그럽니다. 자, 취인의 유형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절대적 무효에서의 취인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효입니다. 취인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럼 절대적 무효가 나오는 범주는 불공정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적극 가담에 대한 이중매매,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그 다음에 확정된 무효인 법률행위, 강행 규정에 위반한 무효인 법률행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절대적 무효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 외에 나머지 무효 사유는 상대적 무효입니다. 상대적 무효는 일반적인 무효인 법률행위,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그 다음에 통정허위표시에 나오는 무효인 경우 상대적 무효입니다. 이럴 때는 취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효력이 언제 발생되냐면 자, 취인할 때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것은 여전히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취인 시에 소급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약 시부터 효력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 무효에서는 취인할 때부터 그때부터 유효한 계약으로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취소 사유에서는요. 취소 사유는 차고 사기 강박이든지 또는 묵권 대리에서의 본인의 취인은 처음부터 유효가 됩니다. 취소 사유에서의 취인은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계약 시부터 법률 행위 시부터 유효가 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취소가 안 되죠. 그래서 취인할 때 소급효가 인정이 됩니다. 처음부터 법률 행위 시 또는 계약 시부터 유효가 됩니다. 취소 사유에서 취인과 그 다음에 묵권 대리에서의 본인의 취인은. 하지만 취소권을 먼저 행사했을 때는 취소 사유에서 취소권을 먼저 행사해서 무효가 되는 법률행위는 취인하면 취인 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취소권을 행사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효 사유와 똑같죠. 자,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취인할 수 있습니다. 자, 취인할 수 있고 그 취인은 취인 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일반적인 취소 사유에서 먼저 취인을 하면 두 번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계약이 처음부터 유효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법정 취인은 반드시 취소권자, 사기를 당한 자, 강박을 당한 자만이 행사합니다. 그래서 법정 취인은 취소 사유를 알고 있을 때 하는 취인이야겠죠. 취소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자가 하는 행위를 법정 추인이라 그럽니다. 법정 추인은 추인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유효, 계약 시부터 유효가 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법정 추인이라 그런다. 반드시 취소권자를 찾아야 됩니다. 자, 법정 추인은 사기를 당한 자 또는 강박을 당한 자, 취소권자가 행하는 행위를 법정 추인이라 그럽니다. 자, 추인과 법정 추인. 자, 무효행위의 추인은, 자, 무효행위는 추인하에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적 무효에서 해당하죠. 절대적 무효에서는 추인하에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적 무효에서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자, 추인의 방법.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한 번 추인 후에는 유효가 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는 한 번 추인했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자,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해야 됩니다. 자, 추인의 요건은, 자, 추인은 취소 요인이 소멸된 뒤에 하여야 효력이 있죠. 하지만 법정 대리인과 후견인은요, 자, 취소 요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인은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취소권은 계약 상대방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자, 이상과 같이 추인과 법정 추인을 했습니다. 추인은 반드시 네 종류를 외우셔야 됩니다. 절대적 무효에서는 추인이 절대 인정되지 않고, 상대적 무효, 일반적인 무효 행위의 추인은 추인할 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되지, 계약 시, 법률 행위 시부터 효력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 사유에서의 추인은 처음부터 유효가 됩니다. 취소 사유에서의 추인은 처음부터 유효가 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취소가 안 됩니다. 무권 대리에서의 본인의 추인도 처음부터 계약이 있는 것으로 갑니다. 무권 대리에서의 본인의 추인, 취소 사유에서의 추인은 처음부터 계약 시부터 효력이 발생되나, 자, 일반적인 무효행위의 추인은 추인할 때부터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자, 그래서 취소 사유에서의 취소권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취소 사유에서 취소권을 행사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무효를 다시 추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인도 무효행위의 추인이기 때문에 추인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자, 이렇게 추인의 종류를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정 추인은 반드시 취소권자가 하는 행위를 법정 추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법정 추인은 사기를 당한 자 또는 강박을 당한 자만 찾아야죠. 그 주체가 하는 행위를 법정 추인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추인되면 두 번 다시 취소할 수가 없죠. 법정 추인은 취소권자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발동을 먼저 해버리면 그 뒤에 하는 행동은 법정 추인이 아니겠죠.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발동하지 않고 취소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하는 행위를 법정 추인이라고 그럽니다. 자, 반드시 반복을 하셔서 정리하시면 추인과 법정 추인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상으로 추인과 법정 추인에 대해서 했습니다.